네, 안녕하세요. 초인 원예종묘 대표 박기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신품종 부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용 신품종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기 전에 이 부용이라는 식물이 뭔지 여전히 생소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용이라는 식물은 여러분들이 시골길을 다니시다가 여름철이 되면 어느새 성인 남자 키보다 높게 직립해 있고 무궁화 같은 꽃을 피우는 식물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식물이 바로 부용이거든요. 그냥 무궁화 나무처럼 겨울이 되면 목대만 남아 있다가 이파리가 나오고 꽃이 피는 게 아니라 이런 식물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라고 생각하던 곳에서 갑자기 여름에 길고 높게 자라면서 무궁화 꽃과 거의 흡사한 그런 형태의 꽃을 개화하는 식물이 바로 이 부용이라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통 이 부용을 해외에서 비즈니스 미팅을 할 때 퍼레니얼 히비스커스라고 하는데, 이 히비스커스가 무궁화거든요. 그래서 이 퍼레니얼이라는 뜻이 단연초, 숙군초, 쉽게 말하면 야생화를 얘기해요. 그래서 야생화 히비스커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좀 구분을 하자면 작약이나 목단도 거의 흡사한데 목단은 목본, 그러니까 나무고 작약은 초본, 그러니까 풀에 속하는,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무궁화도 나무로 형성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통 무궁화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이렇게 단연초, 초본 식물로서 구분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부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용이 연꽃을 부용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어서 그건 이제 다른 사례고, 부용과 무궁화는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용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사실 이 신품종들이 저희가 봄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가 야생화인데 이렇게 긴 줄기가 이렇게 남아있는데 이건 전혀 쓸모가 없는, 여기서 새순이 전혀 나오지 않는 그런 작년에 있던 이 줄기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보시곤 여러분들이 순이 안 나오니까 죽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밑에서 새순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이제는 어느 정도 새순이 안정적으로 나와 있어서 이제야 소개를 해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착각을 하지 말으셔야 될 건, 이 원대의 줄기는 사실 의미가 없는 것들이에요. 전년도에 나와서 이미 이제 죽었다, 죽은 지상부의 식물들의 잔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고, 부용은 매년 이렇게 봄의 한 중간쯤 4월 말에서 5월 초쯤에 순이 트기 시작해서 이게 여름이 되면 정말 엄청난 성장 속도로 성인 남자 키까지 자라는 이런 식물이다 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이런 상품을 받아도 오해가 없으니까 그 부분을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무궁화라는 게 사실은 병해충에 좀 노출이 되어 있는 식물이다 보니까 꽃이 너무 예뻐도 까다롭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용은 어쨌든 지상부가 올라왔다가 겨울이 되면 다 사라지고 새로 또 새순을 받는 형태로 자라는 야생화, 단연초에 속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질병으로부터도 훨씬 자유로울 수 있어서 초보자분들에게 무궁화꽃이 예쁜데 좀 망설여졌다, 병해충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는 권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부용이라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용 중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아시는 길게 키를 뻗는 부용들이 아니라 캐로셀 컬렉션이라고 해서, 캐로셀이라는 말이 회전목마를 얘기를 하거든요, 놀이기구. 그래서 이 회전목마의 원판을 닮은 아주 넓은 꽃을 피우면서 꽃도 직립하는 형태가 아니라 낮고 넓게 덤불형으로 자라는 이 캐로셀 컬렉션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이번 영상을 잘 참고를 해주시고요. 역시 하던 대로 할인 이벤트도 함께 진행을 할 테니까 이벤트 역시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소개를 해드릴 품종은 핑크 패션이라는 품종입니다. 지금 보면 이제 새순이 아주 강한 줄기의 힘으로 뻗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핑크 패션 같은 경우는 핑크색 꽃이 가장 강점이 있는 품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다만 이제 기존의 무궁화가 갖고 있는 밝은 핑크색이 아니라 거의 붉은색에 가까운 핑크색의 꽃을 펼쳐내게 되고, 그리고 이파리는 지금은 초록색이지만 햇빛을 많이 보고 개체가 성숙될수록 자색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꽃의 컬러도 진한 핑크색의 붉은기가 도는, 그리고 이파리 컬러도 진한 버건디 컬러가 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화사함보다는 우아한 이런 컬러감을 형성을 하고 있는 식물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 식물 같은 경우에 꽃이 만개했을 때 꽃 크기가 이 손바닥 크기를 넘어설 만큼 한 18cm에서 20cm 가까이 형성될 정도로 꽃 크기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름철부터 한 초가을까지 내 정원에
대신에 진한 컬러감에 이제 꽃이 피는 수종을 추가를 하고 싶다면 굉장히 권할 수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앞서 소개를 해드렸던 것처럼 이 품종은 다른 부용처럼 길게 쭉 뻗는 형태가 아니라 낮고 넓게 자라주기 때문에 작은 정원에서도 활용하기 굉장히 좋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식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캐로셀 고스트라는 품종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하는 이 캐로셀 컬렉션 중에는 가장 좋아하는 품종이기도 합니다. 일단 꽃이 손바닥만한 흰색 꽃이 완전한 순백색으로 개화를 하고요. 그리고 이파리는 역시 자주색 아니면 버건디색으로 드는 게 특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빨간색과 버건디색이 조합이 되면 전체적으로 그냥 강렬한 인상을 주기 마련인데, 완전 순백색 꽃과 또 이파리는 버건디 컬러가 들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잎과 꽃의 컬러의 대조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눈으로 보기에 강렬한 꽃 색깔이 아니더라도 이 전체적으로 어우러지는 색의 대조감 때문에 굉장히 드라마틱한 그런 인상을 구현을 할 수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그리고 이제 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 꽃잎이 아주 두꺼운 게 아니라 얇은 실크 같은 질감으로 부드럽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고한 느낌을 줄 수 있어요. 이게 초록색 잎과 흰색이 조합이 되면 자연스러운 느낌과 화사한 느낌을 같이 주게 되지만, 그리고 평안한 느낌을 주게 되는데, 이렇게 자색 베이스의 흰색 꽃을 크게 개화를 하다 보면 굉장히 고고하고 순결한 느낌이 오히려 들기 때문에 아주 미관적으로 특징이 강한, 왜냐하면 자색 잎에 흰색 꽃이 피는 식물이 없진 않거든요. 그런 경우에 대부분 다 꽃이 작아서 잎이 강조되거나 그냥 자연스러운 뉘앙스로 가게 되는데, 이 품종은 꽃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 자색 잎과 순백색의 컬러가 어우러졌을 때 굉장히 생경한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특이한 품종을 심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권할 수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다음으로 소개를 해드릴 품종은 졸리 하트라는 품종입니다. 이 품종도 인상적인 포인트가 굉장히 많은 그런 식물인데, 일단 꽃의 컬러가 아주 은은한 핑크색 컬러가 들어있는 흰색 꽃이 한 손바닥만한 크기로 개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꽃의 중심에는 아주 선홍빛색 붉은색 컬러가 이제 무늬로 원형으로 들게 되거든요. 그런데 보통 꽃 중에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형태의 꽃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꽃의 베이스로 있고 컬러의 중심에 원형의 모양으로 다른 색깔이 드는 꽃들을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을 텐데, 저희가 흔히 이걸 이제 아이존이라고 해가지고 꽃의 눈이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걸. 그런데 워낙 이 베이스가 거의 아주 하늘하늘한 순백색에 가깝고 중심은 아주 진한 붉은빛이 돌다 보니까 그 대조감이 굉장히 극적이다. 그리고 심지어 이파리의 자색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밝은 이 흰색 또는 연분홍색의 꽃이 잎에서 꽃으로나 아니면 꽃 안에서나 상당한 대조감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제 이 꽃을 묘사를 할 때 시면에서 피어난 꽃이라고 묘사를 할 정도로 꽃의 대조감이 굉장히 드라마틱한 품종이니까 그 부분을 잘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품종인데, 이 품종은 자이언트 레드라는 품종입니다. 말 그대로 아주 진한 붉은색 빛이 가장 큰 크기로 개화를 하는 그런 부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꽃의 크기가 다른 캐로셀 컬렉션도 큰 편인데, 개체가 성숙하면 이 품종은 20cm가 넘어가요. 꽃의 지름이. 그만큼 가장 큰 꽃이고, 붉은색도 그냥 밝은 붉은색이 아니라 아주 짙고 어두운 깊고 그윽한 컬러감의 레드 컬러를 자랑을 하기 때문에 자이언트 레드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 꽃에 대해서 덧붙이고 싶은 건, 보통 이렇게 꽃의 컬러감이 진한 경우에는 단색으로 계속 유지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부용이라는 꽃 자체가 꽃의 두께가 상당히 얇아서 빛이 어느 정도 투영이 되는 형태로 아주 부드러운 실크 같은 형태로 꽃잎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비록 이제 원래의 색깔은 굉장히 진하고 깊은 붉은색 컬러라도 빛이 어떻게 투영되느냐에 따라서, 빛의 방향이 어떠냐, 광량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꽃잎에 투영되는 이 컬러감에 따라 사실은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볼 수도 있는 게 이 품종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아주 진한 깊은 붉은색 단색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상당히 좋지만, 햇빛이 어느 방향에서 어떻게 비추냐에 따라서 꽃잎의 색깔이 묘하게 바뀌어요. 빛의 투영이 되는 거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컬러감을 느낄 수도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권할 수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부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부용 신품종인 이 캐로셀 컬렉션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이 재래종 부용, 키가 길게 자라고 무궁화처럼 꽃이 피는 부용들은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흔하게 보실 수 있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소개를 하지 않다가 작년에 이제 6월 무렵에 출장을 가서 이 부용이 개화한 모습을 보고 그리고 아담하게 자라는 수영을 보고 이거 우리나라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시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내에 도입을 하게 됐고, 정말 같이 지금 사진으로 보고 계시겠지만 작년에 봤을 때 그 경관, 이 미관이 굉장히 우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나쯤 심으셔서 예쁘게 여름부터 초가을까지 꽃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